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트렌디하게 변신했습니다. 홍합을 활용한 짜글이부터 홍게를 활용한 버거까지 예로부터 양양과 속초에서 많이 먹던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재해석한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평창에 특별한 거리가 있다. 날이면 날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진부 5일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리인데요. 맛 좋고 가격 착한 못난이 농산물이 환영받는 이곳. 맛있는 농산물 푸드스트릿 소소미당을 소개합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김지후 아나운서가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들이 사실인지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홍천에도 역사 깊은 된장소면 맛집이 있다. 소양강 처녀가 실존 인물이다. 두 발로 찾아 다녀보는 우리 고장의 진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수입니다. 용석 씨, 혹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자, 우선 김치를 어떻게 빼놓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식탁에 김치가 없잖아요. 정말 허전하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김치 안에는요, 유산균이 많은 그런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 이 김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김치의 날 11월 22일이요. 말씀하신 캘리포니아 주 김치의 날로 제정이 됐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결의안에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다 이런 설명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김치의 종주국은 역시 한국이겠죠. 그나저나 김치 이야기를 하니까요, 입에 군침이 돌고 있거든요. 벌써 돌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저녁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도 좋고요, 김치 볶음밥도 좋고요. 맛있는 우리의 김치로 한 끼 밥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시청평들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너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세요. 일단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고민 가장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주말에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점심은 뭘로 먹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1등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점심 메뉴도 고민하고 저녁 메뉴도 고민하는데 낯선 지역에 여행을 가면 얼마나 더 고민이 깊어질까요? 그 지역에 어떤 음식이 맛있지 찾아보게 되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맛집 투어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진짜 그 지역에서만 딱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기대를 갖는다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정말 맛있는 향토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로컬 푸드가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바다다. 바다도 좋고 예쁘고 다 좋은데 배가 너무 고파요. 맛있는 거 먹여주신다면서 우리 언제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같이 가실 분이 있어요. 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를 같이 가는 건가요? 배 많이 고프시잖아요. 네. 비도 오고 또 바닷바람도 약간 춥고 그래서 오늘 딱 먹으면 좋을 만한 좀 색다르고 스페셜한 음식 그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배고파 죽기 전에 우리 한번 떠나볼까요? 빨리 가시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음식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홍합을 위주로 해서 하는 음식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저희 대표 메뉴는 홍합 짜글이가 되겠습니다. 짜글이요? 예. 짜글이가 뭐예요? 짜글이는 찌개보다 국물이 조금 적은 편에서 그래서 속해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그 밥에 비벼 먹을 수도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럼 짜글이 만드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섭외고장 양양에서 만나는 홍합 짜글이. 각종 해산물과 홍합을 넣어 끓여주는 국물 음식입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야채 육수를 만들 거고요. 야채 육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고추장 양념장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파기름을 만들 거고요. 육수랑 파기름에 들어가는 고추장 양념장은 고추장과 막장을 섞어서 풀어주고, 고추장하고 막장의 비율이 적당하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염도가 올라오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짜글이 음식은 그렇게 복잡한 레시피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추장하고 막장을 섞는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식성에 맞는 재료만 넣고 그냥 자박자박하게 그냥 끓여서, 우리 강원도에 강된장, 빡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된장. 아, 네네네. 그거보다 국물이 조금만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돼지고기가 등장하는데요. 높은 화력에 볶아 잡내를 제거합니다. 여기에 준비한 채소와 해산물 그리고 홍합을 인심 좋게 넣어준 뒤 부추로 푸짐히 산을 쌓는데요. 고추장과 막장에 믹스매치 육수를 부어주면 준비 끝! 집 나간 식욕도 되돌릴 얼큰 칼칼한 냄새가 오감을 자극합니다. 하나 더, 강원 영동 지역에서 즐겨 먹어온 정겨운 반찬도 한몫 거두는데요. 장떡에 쇠미역 부각까지. 냄새가 너무 좋아요. 홍합이랑 짜글이랑 이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인가요? 잘 어울리죠. 우리 영동 지역에 보게 되면 홍합 장칼국수라고 하는 그런 메뉴도 있잖아요. 예전부터 실제로 어부들도 그렇게 뭐 철력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곁음식으로 그렇게 드셨으니까 그 홍합의 또 비린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양념자 고추장이 또 잡아주기도 하고, 또 끓임으로써도 또 풍미도 더 깊어지고 훨씬 더 궁합이 잘 맞죠.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간간하게 졸여주시면 네.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또 전문가가 만들어주신 짜글이는 다를 것 같아서. 네, 국물하고 해서 네. 밥을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제가 사실 캐나다에서 자라가지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많이 매울까요? 살짝 그렇게 많이 맵진 않고요. 살짝 칼칼하게 매운 정도입니다. 한 숟가락 크게 도전해 보는데요. 그 맛이 어떻소? 너무 맛있어요. 맵긴 한데 이게 되게 적당하게 칼칼하고 이 단맛도 나면서 이 시원한 맛도 있고 깔끔해요, 되게.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나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이때 매콤 시원한 국물에 씹는 맛 제대로인 홍합까지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기에 그만입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선생님, 여기 속초죠? 속초에. 속초하면 회인데 우리 회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속초만이 아니라 회는 동해안에는 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그 회가 아니라 생선회가 아니라 그 속초 하게 되면 특별하게 생각나는 특산물이 하나 있잖아요. 붉은 대게라고 하는 홍게. 그 홍게로 만든 조금 스페셜한 음식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속초로 온 거예요. 아, 홍게로 만든 뭔가 특별한 음식인가 봐요. 특별한 음식이에요. 가볼까요? 네. 버거집이에요? 햄버거. 홍게로 만든 햄버거. 안녕하세요. 이 홍게를 먹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상상했던 그림이 있는데 너무 색달라서 좀 약간 당황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버거를 만드신다고요? 네, 수제버거를 만들고 있어요. 홍게살로. 근데 홍게 하면 이게 이 홍게찜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게장, 홍게라면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네. 어쩌다가 홍게 버거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초의 홍게가 워낙 유명한데 먹는 음식들은 그러니까 찜이나 뭐 라면이나 이런 식상하게 그런 게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 만들고 싶었어요. 속초 앞바다에서 잡은 홍게 새로운 변신. 젊은 층이 좋아하는 햄버거와 속초의 대표 명물 홍게의 만남이라 그 맛이 궁금한데요. 사장님, 이게 다 홍게인 거예요? 네, 홍게예요. 속초에서 나는 홍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파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다리 같은 게 떨어지거나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제버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홍게 살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 네네 일일이 직접 다 하죠. 속초에서는 대부분이 그 붉은 대게 하게 되면 찜으로 대부분이 넣으시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또 저거 붉은 대게 가지고 또 햄버거 만드는 것도 처음이시고. 네네네. 근데 저거 잡으시는 우리 어부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시는 것도 없잖아요.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걸 만든 건데 지금 요금 시기가 좀 코로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제가 뭐 영세업자 입장에서 얼만큼이나 도움이 되겠어요.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패티 몇 장 정도가 나와요? 3마리 정도 분량 그거는 때 따라 좀 틀리기는 해요. 3마리 한 네, 패티? 3마리 정도 한 팩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 이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네네. 자체의 살이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껍질을 빼고 다리 밑에 부분을 빼고 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3마리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많이 들어가죠. 예, 예. 일일이 분리한 홍게살에 미리 쪄놓은 홍게 내장을 함께 섞어주는데요. 그 다음 동그랗게 모양을 낸 뒤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퐁당. 두툼하고 먹음직스러운 홍게 패티 완성입니다. 척척 쌓아 올라가는 홍게버거. 다양한 맛을 내주는 5가지 비법 소스까지 더해지니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동해바다에 진한 풍미 품고 있는 홍게버거 준비 끝! 드디어 맛있는 홍게버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봐요. 네, 한 입에, 네, 한 입에. 한 입에. 와, 미쳤다. 진짜 맛있어요? 응? 진짜 말을 못 하시네? 형, 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특산물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어떤 지역을 여행을 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게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잖아요. 그게 가장 또 행복한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또 먹어봄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또 풍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걸 또 이해하기 또 이해시켜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또 음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그런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식을 또 못 보던 음식을 못 먹어보던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음식 개발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도 그 지역에 있어서의 뭐 음식 문화부터 또 음식 사람에 대한 또 살아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 자원으로서의 그런 중요한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앞으로 이 로컬 식재료로 만든 음식의 변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칼칼하면서 이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고 싶은 그 홍합 짜글이었죠. 네. 홍합 짜글이는 우리 명수 씨가 오늘 옷도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홍게살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젊은 감각의 홍게버거는 제 거. 어머. 이게 이제 일명 각이 나왔다고 네, 하죠. 네, 네. 각이 나왔네요, 정확하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둘 다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아, 누구 그래요?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늘 먹던 방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서 탄생한 로컬 푸드. 속초와 양양에 가야 될 이유를요. 네네. 하나 더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로컬푸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게 되면요. 새로운 맛,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맛을 맛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참 네.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로컬푸드가 더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어서요. 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용석 씨 혹시 못난이 농산물, 못난이 용석이 아니고요. 못난이 농산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사실 맛과 영양은 그대로인데 네. 생긴 게 정말 못생겼다. 그러니까 네. 상처가 좀 있거나 네. 아니면 모양이 좀 찌그러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확하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상품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이 못난이 그쵸. 농산물이 폐기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정말 아쉬운 게 네. 맛과 영양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모양이 단지 못생겼다라는 못생겼다. 이유로 폐기가 된다라는 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못난이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장 소식 지금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농부의 땀과 노력이 담긴 귀한 먹거리. 같은 땅, 같은 나무에서 자란 농산물도 생김은 제각각. 못생겨도 괜찮아. 맛있으니까. 참말로 맛있어요. 다 버리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상관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장바구니 물가도 덜고 상인들까지도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착한 시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못생긴 농산물이 환영받는 특별한 시장. 함께 가보실까요?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 시장 구경에 앞서서 한 토마토 농가를 찾았는데요. 마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맡던 향기랑은 다르게 진짜 생의 향기가 나요. 이렇게 주렁주렁 잘도 달렸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유럽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토마토.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쁘세요?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토마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확 작업을 분주하게 하시는구나. 네네네. 어디 보자. 토마토, 어휴, 이게 되게 땅땅하네요. 네. 이게 괜찮은 토마토인가요? 네, 저희 토마토가 유럽종 토마토라 식감은 좀 단단해서 요리용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햄버거 쪽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 저 앞에 네. 맛있는 토마토가 상자 가득 쌓여 있던데 네네네. 이제 뭐 나갈 일만 남은 거네요? 아, 네. 저희가 이제 토마토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선별장에 가서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포장을까지 맞춰서 이제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갓 수확한 싱싱한 토마토를 상자 가득 채웠다면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할 차례인데요. 평창 토마토가 소비자를 만나러 가는 길 함께 따라가 왔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토마토를 실은 귀여운 트럭이 선별장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사장님이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나타나서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못난이 토마토를 네. 좀 구하고 싶은데 오늘 좀 양이 어떻게 되시는지. 오늘 날씨가 네. 좋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나왔어요. 못난이가. 그럼 저희 네네. 가져가서 좀 맛하실 때끔 네. 양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예쁜 토마토도 저 안에 많은데 왜 못난이 토마토를 찾으세요? 예쁜 토마토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데 못난이 농산물들은 지금 농가에서 벌어지거나 아니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지역에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판매를 하신다고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타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농가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거나 내수 가락독을 나가거나 하고 남은 작업하고 남은 토마토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좀 많이 되죠. 토마토를 크기, 무게, 모양별로 구별해 상자에 담는 작업이 이뤄지는 선별장. 이곳에서는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고르지 않은 토마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은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수매해서 판매까지 해주는 곳이 있다니 당장 가봐야겠죠. 여기예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리인데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텅 빈 거리에 천막이 뚝딱 세워지더니 곧이어 이동 판매대 등장. 상품 진열까지 마치면 준비 완료. 자, 이제 장사 시작합니다. 와, 분명히 휑했던 골목인데 금세 시장이 생겼는데요. 네네. 맛있는 못난이 농산물 푸드 스트릿 정확히 어떤 곳인지 정식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옛날에는 한 80년도까지에는 이 시장이 고추 시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날로 발전하면서 이 시장이 죽은 골목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평창군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예비 사업으로 하진부 사리 골목을 조금 발전시키고자 해서 소소미당이라는 못난이 농산물 푸드 스트릿 요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상경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시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3일과 8일
진부 장날에 맞추어 열리는 소소미당. 이곳에 오면 신선한 평창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감자 이거 하나 5알 1,000원? 진짜요? 네, 5알. 이거 5알 1,000원이라고요? 아, 세상에 여러분, 모양만 조금 못생겼다 뿐이지. 뭐 맛은 똑같잖아요. 이거 갈아서도 먹고 뭐 해서도 먹으니까 쪄서도 먹고. 여기는 뭐지? 콩.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가 거의 구매대행 같은 느낌이에요. 예. 직접 농사지은 분들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직접 농사 지으신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어르신이 또 이제 이렇게 날 더운 날에는 직접 나와서 판매하시기 어려우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가로 자체를 도시 재생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는 김에 이제 어르신들 그런 물건들을 또 대신 팔아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요거 직접 농사 지으신 어르신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냥 소소하게 집 앞에서 이렇게 농사 이렇게 지으시는 회관에서 이렇게 저기 하시는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소하게 농사 지으셔서 대량으로 나가진 않지만 또 이런 마켓에서 팔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쵸. 세상에. 사장님, 저거 이거 못나는 농산물인데 못 먹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가져다가 저렴하게 팔고 있거든요. 3,000원인데 사가실래요? 네, 좀 사가지고 지금 너무 맛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맛을 보자 절로 열리는 지갑. 이걸 3,000원에 다 주신다고요? 이거 득템 맞죠? 아버님 잠시만요. 아니, 지금 이걸 다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왜 드셔보시니까 하나 좀 주니까 이거 참말로 맛있어요. 참말로 맛있어요? 참말로, 예. 진부 장날에 맞춰서 열리는 못난이 농산물을 파는 시장이거든요. 예, 이건 예.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장난으로 이제 제가 알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우리 그 동생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해양 골목이었는데 이렇게 못난이 농산물 시장이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오셔서 물건도 구매하시고 하니까 어떠세요? 참말로 좋아요. 참말로 좋은 시장 구경. 두 손 무겁게 쇼핑했으면 든든하게 배도 채워야죠. 두툼한 닭꼬치부터 직접 만든 수제 떡갈비에 달달한 과일 와플까지. 맛있는 길거리 음식 안 먹고 가면 유죄라고요. 여기는 뭐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네요. 아니,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신 거예요? 떡갈비 좀 먹고 있습니다. 떡갈비요. 아니, 맛이 좀 어떠세요? 맛이 아주 깔끔하고 담백해가지고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사실 이 못난이 농산물 입장에서 다 버리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상관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부면의 발전을 위해서 소소미당 화이팅! 소소미당의 즐거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억의 뽑기 게임을 통해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도 있고요. 낮보다 아름다운 감성 가득한 야시장까지. 보는 재미, 사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진부면의 핫플레이스 예약입니다. 예전에는 참 이쪽이 제일 그 오일장이 제일 크게 섰던 장소인데 공교롭게도 세월에 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하는 그런 거리로 이제 넘어가 됐는데 이게 잘 되고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득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을 해서 이 거리가 정말로 풍성하고 오일장처럼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맛있는 못난이 농산물 푸드마켓 소소미당. 오는 10월까지 진부 장날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세요. 네,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착한 시장, 맛있는 이 못난이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소소미당 소식을 함께 보셨습니다. 농가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농가에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판매될 수 없는 이 못난이 농산물들을
구매해서 대신 판매해주고 네. 진짜 농가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농가뿐인가요? 사실 요즘 장바구니 물가 다들 아실 텐데 아까 맞아요. 보셨죠? 감자가 한 알에 용석 씨 중업보다도 큰 이 감자가 네네. 5알에 1,000원이었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봉지 한가득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큰 이득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 더해서 볼거리랑 먹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네. 진짜 나들이 삼아서 한 번씩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매일 맛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달 3일과 8일 진부시장이 열리는 오전 11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 꼭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 못난이 농산물 푸드마켓 소소미당 만나보셨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소하게 시작을 하셨지만 앞으로 평창을 대표하는 이 대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앞으로 운영이 더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찾는 시장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시청평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남 창원으로 떠나볼 텐데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요. 그렇죠. 용석 씨도 굉장히 많이 시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요, 요즘에는 뭐 요리면 요리, 네. 디저트류까지 뭐 배달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배달의 전성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경남 창원에 가면요. 배달을 하지 않는 중국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밥때가 되면 식당에 가는 대신 배달 라이더를 기다리는 게 익숙한 요즘. 배달하는 집도 메뉴도 나날이 늘어가지만 나는 여전히 식당을 찾아 나선다. 왜냐? 여긴 배달을 안 하니까. 창원 중심부 어느 한 중국집. 배달하면 중국집이 국룰이건만 배달 사양함에도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국집이 있다는데 이 집 궁금하다. 평일 점심이 지나니 가게는 한산한 편. 이달의 요리, 짬뽕, 전골, 뭘 먹지? 이 집 오면 냉탕수육 먹어줘야 한다니까. 사장님, 주문할게요. 예, 주문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냉탕수육 하나고요. 또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9분 이상 오시면 저희 냉탕수육하고 해물 짬뽕 전골 제일 많이 드세요. 아, 고민된다. 해물 짬뽕 전골도 주세요. 네. 냉탕수육에 해물 짬뽕 전골이요. 왜 배달은 안 하실까 궁금하다. 사장님, 배달을 왜 안 하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혼자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뭐 배달이라든가 홀이라든가 같이 해버리면 동시에 퀄리티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음식이 바로 와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서 배달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보니까 포장은 해주시던데요. 저희가 포장을 처음에 생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드셨던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경우에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포장은 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도착한 밑반찬. 중국집 하면 다 아는 양파, 단무지, 춘장. 근데 양파가 좀 곱네요. 냉탕수육 나왔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 올려가지고 같이 드시면 되고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그냥 야채랑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짭조름함과 알싸함의 바삭함까지 진정 쿨한 탕수육이다. 냉탕수육은 중식당의 유린기라는 요리를 사람들이 쉽게 드실 수 있게 변형을 시킨 요리입니다. 먹는 방법은
고추랑 야채랑 같이 탕수육이랑 집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전골 나왔습니다. 이번엔 얼큰해질 시간. 시선을 앞도는 해물량이 식욕에 불을 지핀다. 전골은 저희 집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어서 개발해낸 요리입니다. 7가지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로 볶아서 만들어낸 요리입니다. 다 익혀서 나가시니까 손님은 해물 건져 드시고 다 드시고 나서 면사리를 넣어 드시면 진하고 맛있는 짬뽕 전골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 가능한 해물만 해도 낙지, 꽃게, 가리비, 새우. 일단 침착하자. 수많은 해물이 있지만 국물부터 맛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아무리 배불러도 짬뽕이니까 면 먹어줘야 한다. 냉탕수육과 해물 짬뽕 전골 조합 인정. 후회 없는 한 끼였다. 저희 가게는 90%가 단골 손님들인데 제가 주방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 오시면 대부분 다 얼굴도 알고 아시는 분들인데 일부러 또 발품 팔아서 오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려서 항상 죄송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어디서 뭘 먹을까?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희 건강한 토마토를 많이 드셔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번에는 춘천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춘천의 신입 아나운서죠. 김지후 아나운서가 요즘 춘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의 명소는 어딘지, 춘천에서 유명한 곳은 어디인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춘천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잘생긴 김지후 아나운서 오늘 화면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춘천 하면요. 네. 진짜 워낙 많은 수식어가 붙고 그렇죠. 유명한 곳이 많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네. 대표적인 게 춘천하면 닭갈비, 막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렇고요. 춘천에 또 명물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를 들면 소양교, 소양강, 네. 소양댐 네.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딱 이야기하니까 네네. 소양강 처녀가 소양강 생각나는데 처녀. 잘 알고 계셨어요? 완전 잘 알고 있죠. 요즘은 이 소양강 처녀 노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노래요? 합니다. 예. 왜 모르죠? 이게 국민가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가요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 것 같지만 네네. 용석 씨가 이렇게 큰 소리 치셔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이 국민가요 소양강 처녀에 대해서 김지후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나무 사전이 있네요. 춘천을 몰라서 오늘 이걸로 춘천 알아가면 되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또 나무 사전 요거 제가 또 애용하는데 노지연 아나운서. 이 노지연 아나운서 이 선배님을 다 제가 검색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93년생이시고요. 종교도 나오고요. 이전 직장들도 다 나옵니다. 기후 역시 춘천하면 근데 관광이죠 또. 소양강. 여기. 이게 노래가 있네요. 한여월 작사, 2호 작곡. 소양강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한국인의 대표 애창곡.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리메이크되며 세대를 초월하는 명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춘천에서는 소양강 처녀 노래 부르기 대회가 있었을 만큼 지역민들의 소울과 자부심이 담긴 노래였죠. 이분 진짜 어쩌나? 얼마 전에는 민호의 멤버 송민호가 소양강 처녀를 샘플링해 그 계보를 잇기도 했습니다. 노래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이 노래. 유명한 노래긴 한 것 같아요. 관중분들이 다 일어서셨어요. 이 노래 등장하는 모델이 따로 있구나. 실존 인물이에요? 이게 또 나무 위키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또 단점도 있잖아요. 저번에 된장소면 보니까 또 이렇게 팩트 체크해가지고 또 내용을 적으시던데 이번에 제가 이 소양강 처녀 이 모델이 팩트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과연 사람들은 소양강 처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소양강 처녀 노랫말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자세히 몰라서. 몰랐어요? 네. 노래는 알지. 소양강 처녀 그 노래에 예. 실존 인물이 또 있다는 사실도 그거는 모르셨겠네요. 처음 듣는 거. 노래라도 알면 다행. 네, 이건 처음 들어봐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 뒷부분은 좀 익숙한. 대부분 사람들이 소양강 처녀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노래 자체도 생소한 상태였는데요. 춘천의 소울이 담긴 노래 소양강 처녀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나무사전에 따르면 소양강 처녀의 모델은 춘천 사는 윤기순 씨로 사실 춘천 MBC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소양강 처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윤기순인데요. 가수를 꿈꾸며 상경했던 그녀는 반야월 선생을 만나 노래 수업을 받았고 당시 은인들을 고향집으로 초청해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미라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15년 전 귀향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듣고 있는데 반야월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시고 얘기하실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보다가 저 혼자 웃었다니까요. 그렇게 15년 만에 다시 찾은 소양강 처녀의 주인공. 과연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남해 위키 AS 타임. 지난번 춘천 지역 비공식 특산물인 된장소면편 방송 이후 한 시청자가 게시판에 반론을 남겨주셨는데요. 소중한 의견을 흘려듣지 않는 MBC. 곧바로 팩트체크하러 홍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된장소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된장소면이요. 음식인데 된장찌개에 소면을 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 혹시 드셔보셨나요? 모르겠는데 먹어보지는 모르겠는데. 안 드셔보셨어요? 네. 된장소면. 네. 된장찌개에 소면을 넣어서 먹는. 모르겠는데. 모르시겠어요? 그것도 맛있겠네. 맛있게.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역시 된장소면이라고 아시나요? 네, 된장소면. 된장소면 아세요? 그럼요. 언제 드셨어요? 삼겹살 집에 가서 고기 먹고 후식으로 먹는 된장. 네네, 후식으로. 네. 여기 제꽃식당이라고. 네네네. 오래됐나요? 그래도 오래됐다고 할 수 있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뚱천이니까 엄마가 이제 해줘서 어머니가 해주셔서 어렸을 때 해주셔서 뭐 손님들 찾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35년 넘은 노포를 찾는 일부터가 쉽지 않네요. 홍천에 43년 된 곳이 한 군데 있긴 하네요. 혹시 이곳이 제보 속의 그 식당일까요? 된장소면을 판매하는 오래된 식당을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맞나요? 예, 된장소면을 팔긴 팔아요. 혹시 얼마나 오래됐어요? 저희가 지금 한 5년 됐어요. 45년이요? 이 가게는 45년이 된 걸로 듣고 있는데 된장소면 얼마 안 됐는데? What? 한 된장소면은 20년 정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35년 전부터 먹었는데 무슨 춘천이 원조냐 이렇게 그건 뻥이네. 항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죠. 갈비는 네. 그렇게 됐는데 된장소면은 그때만 해도 그런 거 할 생각도 못 했어요. 어쨌든 역사가 짧지 않은 홍천의 된장소면 맛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지. 요거죠? 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고기를 드시고 이걸 시키는 이유가 있네요. 개운해요. 개운하고 네.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딱 고기를 많이 먹어도 이거 봐요. 여기 있는 한가득 있는데 또 풀라 그러잖아요 지금. 깔끔해요, 되게 맛이. 그리고 직접 담근 장과
일반 대형마트장 비교를 직접 뭐 하진 않았지만 건강하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혹시 제작진의 취재와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나무사전의 수정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15년 만에 다시 만나고자 했던 소양강 처녀는 아쉽게도 카메라 앞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소양강 처녀가 할머니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노랫말 속 고운 이미지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녀. 그런데 취재 중 제작진은 소양강 처녀가 2명이라는 정보를 접했는데요. 또 다른 한 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박경희 어머님이 정말로 이 네. 노래의 주인공이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예. 거기서 호수여관을 했어요. 소양강에서, 소양강. 그러니까 예. 남자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죠, 이제. 아, 어머니 춘천 남자친구 때요? 남자친구분이요? 예. 네네. 이 손님 좀 저 섬에다 데려다 주고 오래요. 아, 이 손님을, 우리 집에 묵는 손님을,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사람이 반야월 씨였는가. 아. 반야월 씨였죠. 당시 손님이던 반야월 선생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여관 딸 박경희 씨. 거제로 일하러 떠난 그녀의 남자친구 이야기며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 이야기 등은 고스란히 노랫말에 담겼고 그녀는 소양강 처녀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사 내용이 예. 다 너한테 너 얘기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정말 뭐 딸기를 좋아하고 나는 만으로 18살이라고 확인을 확 시켜주고 갔으니까 그것도 맞고 좀 그 들으면은 마음이 좀 찡한 게 난 잘 안 좋아해. 그 노래를 잘 안 불러. 그러세요? 아. 좀 그때 생각이 너무 저게서 그런지. 자, 이제 나무사전을 채워줄 차례입니다. 춘천에 계시는 윤기순 어머님은 방송에 좀 나오기를 꺼려 하셔서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다른 실존 이 주인공 중 한 분인 충남 계룡시에 사시는 박경희 어머님, 저희가 또 전화통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자주 듣지는 않는다, 좀 이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먹먹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마무리는 굉장히 좀 슬프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느꼈던 점과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나무사전에 한번 그러면 편집을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취재한 것들 중에 혹시 뭐 잘못된 정보나 추가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게시판이나 나무사전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양강 처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은 적은 있는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18 딸기 같은 소녀가 60년대 이야기니까요. 지금은 두 분 모두 연세 지긋한 모습이 되셨는데요. 전 국민의 마음속에 소양강 처녀가 소양강 할머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모습 공개는 정중히 거절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 정말 건강하셔서요. 소양강 처녀 당신들의 그 모습을 앞으로도 쭉 써내려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은요. 김몽희 님이 주셨네요. 안 먹어봐도 찌그리 향기가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짜글이요. 짜글이요. 왜 그러세요? 짜글이요. 네, 명희 씨가 아시죠? 좋아하는 짜글이. 예, 저는 맞습니다. 홍대버거 먹을게요. 찌개보다도 네. 국물이 조금 덜한 짜글이. 짜글이 맛있죠. 먹고. 짜글이죠. 배가 많이 고프셨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제가 좋습니다. 배가 고파서 글씨가 잘 안 읽힙니다. 오늘 저녁은 짜글이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네. 하시고요. 자, 다음 메시지도 만나볼게요. 지훈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원래 찌그러졌거나 벌레 먹은 과일이 더 달고 맛있지요. 가격도 좋아서 자주 구매하는 편입니다. 네. 라고 소소미당 저희가 소개를 맞습니다. 해드렸었잖아요. 네. 못난이 농산물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지 맛과 영양은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못난이 농산물 앞으로도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매달 진부시장이 열리는 3일과 8일 오전 11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찌그리랑 짜그리랑 헷갈렸네. 찌그러졌다. 못난이 농산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네요. 네, 헷갈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1시간 동안 모두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저희가 네. 범이고미, 강원도의 대표 캐릭터죠.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동네 캐릭터에 출품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20위 안에 들어야 본선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 도민분께 온라인 투표를 꼭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본선 진출을 과연 확정 지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가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었습니까? 네, 101개 캐릭터들이 예선을 거쳤는데 네네. 득표수 4위로 당당하게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와, 역시 우리 강원 도민분들의 그 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최고 캐릭터도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캐릭터 대상도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부터 진행이 됐고요. 네네. 6일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범위 고미에게 투표를 해주시고요. 강원도청 SNS에 인증을 해주시면요. 캐릭터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